용도 지역, 용도 지구, 얘들은 용도 구역. 이런 것들은 대가리 따서 외우는 게 아니고 요 순수는 관계없으니까 이 자체의 단어가 익숙하셔야 돼요. 그것도 힘들겠죠?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나마 주거, 상업, 공업, 녹지라는 단어는 세상에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쉬운데 도시, 자연, 공원, 구역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시가와 조정구역. 자,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된 곳도 있을 수 있고 개발제한구역 지정된 곳도 있을 수 있겠죠. 에? 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땅 100평이 있고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 땅이 100평이 있다.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줄게. 어디 가져갈래요? 법을 몰라서 그렇지 시가와 조정구역은 껍데기가 시가화라고 해서 살짝 이게 약간 이제 동무동 과일이에요. 얘는 뭐 겁나 규제가 센 데거든. 여기까지가 원래 있던 용도구역. 새로 올 5월 달에 새로 생긴 제도가 이세놈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기출 문제 이런 게 없지. 그리고 문제 내기도 조금 불편한 부분이고. 그래서 내더라도 원론적으로 되게 쉬운 개념을 냅니다.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시험 낼 때는 거의 뭐 아주 초보적인 문제를 냈거든요. 자, 이번 시험에는 이쪽에서 뭘 냈냐면 다음 중에 박스 처리해서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의지해 보는 경우만을 골라봐라 해서 이게 2개 넣고 얘들 2개 넣은 거야. 얘들은 우리가 늘상 배웠으니까 답을 찾기가 되게 쉽지. 얘들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적이 없거든. 그래서 일단은 이 단어부터 개발 제한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뭐 요 2개는 어차피 익숙한데 도시자연 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 혁신구역, 복합 용도구역, 시설입체 복합구역 해서 끝에 다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걸 용도구역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것들은 각각의 누가 지정을 하고 어떤 법적 규제를 받는지가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권자는 원론적인 틀만 정리를 좀 하면 되니까 개발 제한구역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린벨트 얘기하는 거예요. 저놈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을 못해요. 국토교통부 장관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중앙정부에서만 지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에 등산하다 보면 개발 제한구역 말뚝이 박혀 있단 말이에요. 요새는 이제 이게 이제 간판식으로도 되고, 우리 부천 일대 외곽에 돌아다니면 전부 다, 부천 일대 이 일대 전부 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다고요. 지금 다 풀려서 택지 개발되고 있지만 그 개발 제한구역 말뚝을 보면 이건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에서 지정을 했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중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할 때 목적이 있어요. 목적. 왜 지정하냐. 여기서 중요한 게 국방부 장관 요청이란 말 나오죠. 그래서 우리 전방 일대 경기도나 강원도 일대 그린벨트의 한 80%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국방부 요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요, 도시민들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거나 국방부 장관 요청으로 보안상 목적으로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용도구역 중에 국방부 요청으로 보안상 목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게 뭐냐 물어보면 개발 제한구역이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그럼 군사적인 목적으로. 그 다음에 개발 제한구역 지정되면 따로 특별법 만들어서 규제를 해요. 이때 만드는 법이 바로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라는 이 법 줄여서 개특법이라고 그러는데 법 제목을 외워야 돼요 나중에.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바다를 대상으로 하겠죠. 바다의 주무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장관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전라남도 여수 앞바다 공유수면하고 주변 지역을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싶으면 여수시장이나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수시 일대라면 경남 통영 앞바다 일대라면 여수시장이 도시군관리계에 짜서 전라남도를 거쳐서 해양수산부에 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유수면 바다 일대를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는 것은 지자체에서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하고 해제할 권한만 가집니다. 자, 그래서 지정권자 외워놔야 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려고 공유수면 그 주변, 그 다음에 따로 행위 제한하는 것은 국토법 적용하지 않는다. 수산자원 관리법.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도 따로 특별법 적용을 받고 수산자원 보호구역도 따로 특별법 적용을 받는 거예요. 즉 국토개법 적용하지 않는다. 이 시스템 이해하려면 멸다가 해야 돼요. 일단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해양수산부 장관.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얘는 국토교통부 중앙정부가 아니고 시도 대도시 시장이 지정.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공법 시험에는.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쉽게 말하면 도시지역 안에 공원 지정하는 거예요. 도시자연공원구역. 자, 누가 지정하냐 그러면 시도 대도시 시장. 그리고 행위 제한도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해서 도녹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여러분들은 이렇게 화면에 뜨고 제가 수업 시간에 쭉 얘기할 때 앉아 들을 때는 별거 아닌데 라고 하지만 이거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안 나와. 아까 수산자원 보호구역 안에서 적용하는 게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수산자원 보호법. 비슷하지만 자, 법은 정확하게 가야 되거든. 수산자원 관리법. 자, 만약에 시험을 볼게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안에서는 수산업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 맞을까 틀릴까요? 틀리는 거예요. 우리 법은 정밀하게 봐야 되거든. 수산업법도 있어요. 수산자원 보호법도 있어요. 수산자원 관리법도 있다니까. 법이 한 2만 개 넘는데 얼마나 많은 유사한 법이 많겠어. 그럼 무슨 법? 수산자원 관리법. 자, 도시자연 공원구역 안에 적용하는 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 세 개는 지정권자만 구분하고 제목 외우고 무슨 법 적용하는지만 공부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구체적 허가 대상은 국토법에 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출제 범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요 놈은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규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위헌적인 소지가 강한 제도거든, 이게 사실은. 그래서 실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한 데는 거의 없어요. 위험용이에요. 너 죽을지도 몰라, 조심해라고. 따라서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한 데는 없지만 법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시가화 된다더라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최대 20년 동안, 짧으면 5년, 20년 동안 시가화 되는 걸 멈춰 놓는 거예요. 유보한다. 홀딩 시키는 거예요. 일체 금을 못 지켜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도시지역이란 말 나왔죠. 아까 도관농자 있었죠. 도시지역의 인구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지역 막 부질서하게 도시가 팽창되니까 도시지역은 일정 주변 지역에 무질서한, 자, 뭘 막으려고? 그렇지, 이런 표현. 시가화를 방지하고, 시가화되는 걸 막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려고, 나중에 체계적으로 지구단위 계획 짜서, 짧게는 몇 년? 이런 걸 외워야 돼요. 길면 20년 이내 기간 동안 시가화를 뭐 한대요? 유보라는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멈춘다. 스탑 시켜놓는다. 홀딩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할 때 정하는 유보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3년 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안 되죠? 5년. 적어도 몇 년? 5년. 25년 유보기간 정할 수 있나요? 안 되지. 길면 20년. 자,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법 해석인데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유보기간은 20년으로 한다. 맞나요? 20년을 한다 그러면 안 되지.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 동안이라고 해야 되니까 20년으로 한다 그러면 말뚝을 딱 봐도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유보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했을 때 이게 맞다 그러면 3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1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안 되지. 20년으로 한다 그러면 맞을까 틀릴까? 틀려요. 20년을 넘을 수 없다 그러면 맞죠. 지문을 그냥 장난치는 거야. 자, 유보기간, 시가와 조정구역을 특정 지역 지정하면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하면서 몇 년간 시가화가 못 되고 유보되는지를 정해준다 이 말이야. 그 정할 때는 짧게는 몇 년? 그렇게 4년, 3년은 안 된다는 얘기야. 아무리 짧아도 몇 년? 5년. 길면 20년, 25년 이러면 안 된다고. 요 사이에서 정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시가와 조정구역은 지정권자가 시도지사 이 정도의 광역자치단체,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게 시가와 조정구역의 유보기간이 이게 딱 외우고 자동으로 해제가 돼요. 아까 나온 개발제한구역이나 수단자원보호구역은 행정 절차를 거쳐 해제를 해줘야 되는데 얘는 자동으로 해제가 돼요. 언제 해제되냐? 자, 이거 뜯어보세요. 유보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 그럼 얘는 어떻게 틀리게 낼까요? 끝난 날. 아니, 다음 날을 빼지. 다음 날을 빼버린다고. 근데 문장이 이렇게 안 보여요. 유보기간이 끝난 날 해제된다. 유보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자, 오늘이 20년째 되는 날이면 오늘 풀릴까 내일 풀릴까? 그럼 그러니까 다음 날이 돼야 돼요. 객관식 용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날을 빼버리면 틀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하면 허가받아가지고 땅 가진 사람은 이런 것만 설치하라는 거예요. 축사나 짓고, 축사가 뭔지 알죠? 퇴비사는요. 퇴마사는 들어봐도.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이게 오래된 제도거든요. 오래돼서 폐지를 해야 되는데 이 쉽게 말하면 이게 퇴비라는 게 거름이자 거름. 거름인데 누가 요새 이 퇴비라는 게 뭐냐면 여름 가을에 그 풀베어다가 겨울 내내 푹 익혀가지고 푹 섞여서 지게 지고 가가지고 흙하고 섞어가지고 지력을 향상시키는 이게 거름이거든. 이게 퇴비거든. 누가 저걸 써요? 최신 화학비료 얼마나 많은데 좋은 게. 그러니까 이거 옛날 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되면 이런 건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다. 소나 키우는 축사 같은 거나 거름, 이 사자가 바로 집사자를 쓰는 거거든요. 기숙 사란 말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름을 쌓아놓는 시설, 퇴비를 쌓아놓는 시설. 그 다음에 잠실이 뭐게요? 그러니까 잠실 저 강남 뭐 비싸고 좋은 땅이라 그러지만 옛날에는 누에 잠자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뽕나무 밭이었다는 거야. 저 막 뻘밭, 뽕나무. 누에가 유일하게 먹는 게 뽕잎이거든.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누에고치가 어떤 식으로 사육된 커지는지 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없어요. 누에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젊은 친구들은. 저도 초등학교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 시골에 우리 할머니 집에서 누에고치 키우는 게 시골에 갖고 있는 게 저 어릴 때 하는 일이 뽕잎 따다가 이렇게 주는 게 일이었다고. 그러면 이 하얀 애벌레가 그 파란 뽕잎을 갉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살집을 입에서 천 뽑아서 살집을 동그랗게 만들면 그걸 뽑아서 명주실 뽑는 거거든. 그러니까 누에 잠자 써서 누에 키우는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누에 키우고 있어 요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누에 물레 돌려가면서 반세 집 나간 남편 기다리면서 허벅지 찔러가면서 누가 그 말이 돼요 이게. 옛날 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양의장이나 설치하고 창고나 짓고 생산시설 관리용 건축물로 짓고 이렇게 이런 농업용, 임업용, 업용 시설만 허가받아 설치해야 된다가 시가와 조정. 그럼 여기서 이런 축사나 이런 것들 잠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이거 신고만 하면 돼요. 시가와 조정구역 허가를 받는 거거든. 규제가 어디가 더 심하다는 얘기예요. 시가와 조정. 훨씬 세. 이거 왜 그것들은 아예 허가를 안 해줘요. 그 다음에 주택의 증축만 된다. 기존 면적 포함해서 100이야. 그럼 만약에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할 때 만땅 20년을 유보기간 했다면 20년 동안에 허가받아가지고 뭐만 할 수 있다. 주택의 증축이니까 신축은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야. 안 돼요. 새로 짓는 건 20년 동안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자 주택 외에 다른 건물의 증축은 되나요? 법이 뭐라고 돼요? 법이 뭐라고? 주택의 증축이잖아. 그 주택 이외의 것들은 한 평도 안 돼. 그럼 시가와 조정구역을 우리 동네가 지정됐다면 그 안에 땅 가진 사람은 법적으로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는 게 이런 농사 관련된 거 겨우. 그 다음 만약에 주택이라도 기존 주택이 100제곱미터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면 한 평도 증축을 할 수가 한 평도. 기존 면적 포함해서 얼마까지만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허가받아 증축하니까 만약 기존 주택을 85짜리를 가지고 있다면 20년 동안 만땅 지정했으면 15제곱미터까지만 허가받아 가지고 가능하다는 엄청난 규제입니다.
부속 건축물은 뭐 건축, 새로 짓는 거. 우리 건축이란 말 속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라고 하는 걸 다 배워야 되거든. 나중에 건축이니까 새로 짓는 것도 되겠지만 그러봐야 딸랑 10평이에요. 3.3제곱미터가 한 평인 건 알고 있죠? 3.3제곱미터는 한 평이라는 거. 오케이? 그럼 33제곱미터니까 몇 평? 그러니까 10평 그러면 와닿는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은 도시혁신구역이란 말 나왔죠? 도시혁신구역 지정되면 여기 뭐라고 하냐, 도심 고밀도 복합공간 개발, 도시규제 제약 없이 창의적인 개발하려고 만든 게 도시혁신구역이다 해놓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행정계획이 나오는데 이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할 때 똑같은 거거든.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권자라는 말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니까 나중에 차착하고 얘네들 대상으로 도시혁신구역이라는 걸 지정한다. 요건 이제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 지역, 뭐 거점 도시 만들라고 이게 이제 안 해오지니까 도시혁신구역이란 게 지정이 되면 행위 제한을 일단 특정 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했다. 부천시, 서울시에서 그러면 그 안에 뭘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규제는 도시혁신계획이란 걸 따로 만드는 거야. 이걸 3년 내에 짜야 돼. 그 도시혁신계획 짤 때 요 내용 들어가는 거예요. 기반시설을 어떻게 확보할지, 도시혁신구역 안에 건폐율 몇 프로를 하는지, 용적률 몇 프로 하는지를 계획을 짜야 돼요. 그래서 도시혁신구역 지정했고 거기다가 도시혁신계획을 3년 내에 짤 때 건폐율 65%를 합니다. 용적률 450% 할 거예요. 높이 25층 할 거예요. 어떤 용도 지을 수 있어요? 라고 혁신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맞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해주질 않아. 자, 결론은 도시혁신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 규제는 뭘로 한다고? 도시혁신계획이란 걸 짜서 해야 되고 3년 내에 안 짜면 3년 되는 날에 다음 날 다 풀려버립니다.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지금 다 요걸 준용을 하거든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거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특정 지역에다가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을 적용할 때 인근의 주거, 교통계획, 기반시설 등에 관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 영향 검토가 필요하여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담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행정계획을 짜가지고 저런 걸 지정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단어가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한번 읽어보는 거고. 뭐 특별하게 뭐 우리가 외울 거는 없고요. 자, 요 지문이 이제 이번 시험에 나온 건데 도시혁신구역이 지정되면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게 아닌 걸로 시효가 시험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한테 안 나옵니다. 그거 다시는. 복합용도구역은 용산 철도 기지 부지를 막 용산 일대를 그 용산역 주변에 빈 땅들이 있거든요. 그 일대를 복합적으로 개발하려고 만든 제도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용도를 좀 완화해주고 노후 지역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서 도심의 유효부지라는 것을 놀고 있는 땅 많거든. 용도를 딴 용도를 안 바꾸고도 용도 지역별로 원하는 시설을 지을 수 있게 하는 게 단어 그대로 복합 용도고요.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의 결정권자가 얘들 대상으로, 물론 시행령이 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복합적 토징이 필요하다. 노후 건축물이 밀집하여 단계적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뭘로 지정? 일단 이걸 외워야 돼, 이걸. 복합 용도구역. 아까는 도시혁신 구역, 얘는 복합 용도 구역으로 지정한다. 일단 익숙하셔야 돼요. 그리고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복합 용도 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 건축 제한도 복합 용도 계획으로 한다는, 도시혁신 계획으로 한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특별 건축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두 가지가 답이었거든요, 이번 시험에. 그 복합 용도 계획을 짤 때 담을 내용 똑같아요. 아까 도시혁신 계획 짤 때 담을 내용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합적 토징을 도모하려고 하는 게 복합 용도 구역, 요 정도만 알아놓고 나머지 것들은 지금 뭐 할 수가 없는 거고. 여기 보면 너무 길죠, 이거.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 이걸 법제처에서 줄여가지고 이 앞에 건 안 쓰고 시설 입체 복합구역 또는 입체 복합구역으로 줄여서 얘기합니다. 이걸 보면 예를 들어 터미널, 공공청사 같은 이 부지의 용도나
밀도를 좀 더 풀어서 체육시설, 대학교, 터미널 등의 이 시설에 여기다가 복합적인 공공서비스 수요. 어려운 말 써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시설의 입체 복합적 활용을 위하여 그냥 버스 터미널에다가 체육시설도 집어넣고 이것저것 한 건물에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설의 입체 복합적 활용을 위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도시군계획 시설이 결정된 토지의 전부나 일부를 시설 입체 복합구역으로. 자, 그리고 시설이 만들어지고 몇 년 경과했대요? 10년.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지정 대상 툭툭 물어보지 심오하게 내질 않거든요. 10년이 경과한 경우로 시설의 개량 정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고속버스 터미널이 만들어진 지 10년 넘었다. 역사가 지어진 10년 넘었다. 그러면 뭘로 지정? 시설 입체 복합구역. 해가지고 서울 역사에다가 쇼핑몰도 집어넣고 병원도 집어넣고 체육시설 집어넣고 이것저것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시설 입체 복합구역이다라고 하는 거야. 뭐 나머지는 뭐 특별히 이런 거는 시험용이 아니고. 그러면 용도 구역에서는 보세요. 용도 구역 나오면 일단 좀 전에 지나간 용도 구역 중에 아는 단어만 제일 먼저 나 생각나는 게 무슨 구역? 개발 제한 구역. 그다음 수산자원 보호 구역. 그다음 시가와 조정 구역. 그다음 도시자연공원 구역. 그 다음 새로 만들어진 거지. 좀 전에 했잖아. 도시혁신구역. 그 다음 복합용도구역.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시설입체 복합구역. 어째 하나도 안 떠. 이게 현실이라. 이거를 내가 머리가 나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머리 나쁜 게 아니고 당연한 일이에요.